진통 끝에 법인 분할의 장벽은 넘었지만 대우조선을 인수하려면 가장 큰 관문인 기업결합 심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 당국뿐 아니라 경쟁 국가들의 심의를 통과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두 회사가 합쳐지면 세계시장 점유율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해 그 수주 잔량 기준으로 보면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의 수주 잔량은 각각 13.9% 그리고 7.3%였습니다. 네. 1, 2위를 합하면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1.2%가 되는데요. 3위를 보면 이 3위인 일본 조선소와도 큰 격차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가 되면서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군요. 자, 김현우 기자. 네. 이처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합병하면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는 만큼 그 독과점 심사도 받아야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달에 기업 결합 심사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독점, 협력업체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공정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부실한 기업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조항으로 승인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대중공업은 적자가 나고 있고 대우조선은 최근 2년 동안 흑자가 났고 올 1, 4분기도 1,900억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실 기업 인수라는 네임을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국내 공정위 승인도 그렇게 쉽지 않다. 다만 공정위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얻는 이득이 과점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합병을 승인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네. 지난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두 회사의 합병이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 사업 합병처럼 거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두 합병은 성격이 다르다며 긍정적인 신호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현대중공업의 인수가 불가피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조율이 됐다고 봐서 국내 결합 심사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김현우 기자의 말처럼 국내도 국내지만 사실 해외 심사가 훨씬 까다롭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국내 간 이뤄진 합병이다 하더라도 이 해외 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경우 이 해외 당국에 각각 기업 결합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최소 10개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가장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이 세계 최대 해운사 머스크의 본거지 덴마크 등이 있는 유럽연합입니다. 만일에 한국의 업체들이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조선의 단가를 올리게 되면 해운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중에 성과가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럽 경쟁당국에서는 이걸 불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 해외에서 독과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각 나라의 기업 결합 심사 기준과 조치는 매우 각각 다른 상황인데요. 네. 해당 국가에서 허가를 아예 안 해줄 수도 있고 또는 일부만 수용을 해서 이 행태적 조치, 즉 공급 가격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 독과점 우려가 있는 사업 분야를 팔고 진행하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유럽연합이죠. 이 EU의 선박 주문량이 전 세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EU의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제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통과가 안 될 경우 결국 이 인수합병 거래가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이 거래가 무산된다 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은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이미 법인 분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셨던 이 전기선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가 훨씬 수월해진 효과를 결국 남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인수합병에는 그 다른 국가들의 입김도 작용한다는 얘기인데, 자, 이런 상황 우리 정부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겠죠? 네, 물론 상식적으로 이 정부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할 당시에 제일 먼저 해외 당국의 이 결합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을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매각 자체를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과거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전에도 현대중공업이
당국이 뛰어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는 입장에서 이런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 절차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한 후 진행이 됐을 거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입니다. 아직 이 두 조선사의 합병이 이 굉장히 세계의 조선업에 영향을 미치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없고 유럽연합이 또 이렇게 다른 해외 당국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전부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수용할지 변수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대화나 타협은 없고 극단만 남았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향해 노사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상한 대로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노조의 반발이 너무 거셉니다. 주요 경쟁 국가들의 기업 결합 심사도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한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 부회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흔들릴 때마다 소방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또 한 번 현대중공업의 난제를 극복할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안으로는 노조의 반발과 밖으로는 경쟁 당국과의 견제를 헤쳐나갈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